자, 이교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봐요. 지금 도시개발 사업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 어디서 해요? 구역 안에서 하지? 살아있네, 살아있어. 도시개발 구역 안에서 해요. 자, 우리가 여기가 이제 계획관리 지역이었다. 예를 들어서 판교 신도시처럼 계획관리 지역이었는데 여기에서 신시가지를 조성해보자 해서 구역을 지정해야 돼. 이렇게 구역. 자, 그래서 이렇게 구역을 지정한다 해서 이걸 뭐라 그러냐, 지정하는 자다 해서 지정권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구역을 지정한다 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지정권자 이렇게 표현해요. 자, 원칙적인 지정권자가 누가 되어지냐면 시도지사,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이렇게 갈 겁니다. 대도시시장 이렇게 갈 거예요. 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니까 이 대도시장은 천안시장, 수원시장을 얘기합니다. 아산시장 해당 사항 없어요? 내용 이해가죠? 그러니까 아산시에 용화지구 도시개발 사업하자 해서 구역 지정한 자는 충남도지사, 불당지구에서 하자 해가지고 지정한 자는 천안시장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누가 되어지냐면 정부에서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되어집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되는 사유가 이제 우리 국관 삼시천 이렇게 갈 거예요. 제가 뭔 말인지는 모르지만 따라서 합니다. 국관 삼시천, 국관 삼시천, 국관 삼시천. 뭔 말인지는 모르지만 자, 따라서요. 국관 삼시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되는 사유 5가지. 국관 삼시천. 자, 잘 봐야 돼요. 우선은 어떤 용어가 나왔는가 먼저 볼 거니까 지금 아까 체킹한 부분을 여기다가 쭉 먼저 틀을 잡아 드리는 거야. 자, 어떤 구역에 도시개발 사업하겠다 해서 구역을 지정하려면 어디에 지정할 건지, 면적은 얼마나 지정할 건지, 얼마 정도, 그 다음에 인구는 여기에 얼마 정도 집어넣을 건지, 이 인구에 따라서 기반시설은 어떤 종류의 기반시설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설치를 할 건지, 학교는 몇 개 정도가 필요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관공서, 어떤 관공서를 여기에 집어넣을 건지, 공공기관은 뭐가 들어갈 건지, 계획 이시 지정한다, 계획 없이 지정한다. 그렇죠. 계획 이시 지정한다. 그 계획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 계획이. 이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고 하냐면 도시개발 사업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도시개발 사업 계획을 더 줄여가지고 4글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개발계획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서 구역을 이렇게 지정합니다. 이런 틀로 가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것부터 지정하고 이걸 수립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 경우는 이제 예외야. 그러면 원칙이 나오겠어, 예외가 나오겠어. 시험에 예외가 이번에 또 나온 거야. 그것도 첫 글자 땄어. 이 어떤 게 나와요. 손 들고 있어. 정답이 저요 하고. 자,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합니다. 자, 이 개발계획은 어떤 계획의 줄임말이다? 도시개발 사업 계획의 줄임말이 개발계획이야. 따라서요. 개발계획. 도시개발 사업 계획의 줄임말. 개발계획. 도시개발 사업 계획의 줄임말. 그걸 4글자로 뭐라 그런다? 개발계획. 자, 그러면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지정하려고 하는 이 지정권자는 이렇게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해 가요? 그러면 개발계획 수립하는 자가 누가 수립해? 그렇지,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거지. 그래, 지정권자가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수립하는 거니까. 내용 이해 가요? 그러니까 개발계획 수립하는 자와 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동일하지. 동일. 예? 자, 그러면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하려면 우리 책엔 지금 없습니다. 기본서 봐야 돼요. 여기에 뭐가 있었느냐?
요렇게 제안이라는 것도 있었고 요렇게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요렇게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 제안이 뭐냐? 뭐를 제안하는 거고 뭐를 요청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뭐를 제안하는 거냐면 도시개발사업 구역을 지정해 주십사 하고 구역 지정해 달라고 제안하는 거야. 뭐를 요청하는 거냐면 구역 지정해 주십사 해서 요청하는 거야. 그러면 제안 단계, 이런 단계에는 지금 구역이 지정이 됐다 안 됐다? 그렇지, 안 된 거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먹고 생각 좀 해. 이건 초등학교 애들한테 하면 엄청 먹히는 강의야. 봐봐, 구역 지정해달라고 제안하고 구역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이 지금 현재는 제안 단계에서는 구역이 지정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다. 그래 조합은 제안할 수 있다면 큰일 난다고. 이게 2년 전에 주제가 된 거야. 이제 그거 이제 우리 기본서에서 나와. 나중에 하자고. 자, 다시 한번 요렇게 구역 지정해달라고 제안하고 이거 해달라고 해. 이거 구역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니까 요렇게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구역이 지정이 됐어. 구역이 지정이 됐으면 여기에서 이제 요걸 신시가지로 조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조성하는 자, 신시가지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나와야 될 거야. 이렇게 포크레인 형태를 그리면 우리끼리 이모티콘을 이렇게 그리면 우리끼리 약속합니다. 우리가 시행자를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이렇게 그리면 시행자 이렇게 이해를 좀 해줘요. 그러면 이제 시행자가 나와야 돼. 사업을 시행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 시행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시행자가 이런 자들이 시행자가 된다 해서 자 정확하게 외우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외우고 그럴 필요도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행자가 이렇게 많아요. 많은데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이 도시개발법의 점수가 나와요. 이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 동의 요건이 각각 달라지거든. 또 그 동의를 받는 경우가 있고 안 받는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공시행자와 이 공공시행자하고 공공시행자가 아닌 자들이 바로 민간시행자에 해당이 돼요. 민간시행자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공공과 민간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공공과 민간은 천안시에 산다 하면 공공이겠어 민간이겠어? 공공 이렇게 봐야 되죠. 무슨 여기 충남개발공사 천안개발공사가 한다 이렇게 되어지면 공공이겠어요 민간이겠어요? 공공 뭐 민간이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와서 한다 하면은 공공이요 민간이야? 공공 이렇게 되는 거지. 거기에 상상지구에서 토지 소유자 지네들끼리 조합 결성해서 한다 하면은 공공이요 민간이야? 그렇지. 그 정도면 되는 거야. 그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갈 거예요. 이건 전부 다 외우도록 시행자가 뭐가 있느냐 해서 외우도록 제가 이걸 유도하는 건 아니고 국토기획법률의 도시군계시설사업의 시행자, 도시개발법의 시행자, 정비사업의 시행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큰 틀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부담은 느끼지 말고 저 따라서 해줘야 됩니다. 시행자에서 시부터 잡아갈 거예요. 이렇게 시국기지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그 다음에 소조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면법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요 정도만이. 잘 봐요. 시행자에서 시부터 들어갈 겁니다. 시국이 빡빡 기어다니고 있으면 소조가 많이 팔려요. 이런 법이 있느냐 해서 이면법 이렇게 갈 겁니다. 자, 시국기지까지가 여기까지가 공공시행자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무조건 민간시행자 이렇게 잡아갈 겁니다. 일단 저 따라서 합니다. 그냥 나중에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세계 도시군계획사업 세 가지를 갖다가 시행자 구분이 가야 이 머릿속에 쫙 스크린이 되어 있어야 문제가 풀린다고. 막 혼동되면 안 돼. 자, 따라서 합니다. 시국기지 소조 이면법 시국기지 소조 이면법 시국기지 소조 이면법 시국기지 공공시행자 소조 이면법 민간시행자. 여기 이제 뭔가 이따가 책을 보면서 보고 시행자가 나와서 잘 보세요. 요런 계획관리 지역을
요렇게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그래. 요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A블록, B블록, C블록, D블록, 뭐 E블록 해가지고 상업지역으로 조성하려고 그래. 상업지역이. 자,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관공서 들어오도록 하고, 여기는 학교 들어오도록 하고, 여기는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고, 여기는 도서관 부지로 쓰고, 여기는 이제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내다 아파트 단지로 쭉 조성하자. 아파트 단지로 쭉 조성하자. 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 이렇게 주거지역으로 조성하자. 된 거야. 이렇게 해서 언제 착공해서 언제까지 이런 걸 만들어내겠다 해서 시행자가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해요. 이와 같이 이렇게. 응? 이렇게 작성하는 계획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실시계획이라고 한다니까요. 따라서요. 실시계획이라 하면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사업시행 계획을 말한다. 구체적인 사업시행 계획을 말한다. 그러면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은 천안시 상상지구만 지금 현재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당지구만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천안시 전부요, 일부요? 일부지. 따라서 일부에 대한 계획을 뭐라고 그랬어요? 지구단위 계획.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계획에 들어가겠다, 실시계획에 들어가겠다. 그래, 이게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실지포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실시계획에 지구단위 계획 포함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구체적인 땅과 건축물에 관한 상세한 계획이 나오잖아요. 이거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그랬잖아. 내용 이해 가요?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잘 봐야 돼요. 이걸 이렇게 만들어내겠다 하는 건 실시계획이야.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낼 거냐? 방식이 나올 거 아니야. 방식이.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고. 세 가지가. 이걸 이렇게 만들어내는 방식 세 가지가 있어.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첫 번째가 저걸 싸그리 수용하겠다는 얘기지. 수용 방식 해도 좋습니다. 근데 수용 사용 방식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수용 사용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용 방식 해도 괜찮고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하겠다. 자, 두 번째가 종전 땅 대신에 새 땅으로 교환해 주겠다. 환지입니다. 환지 방식 이렇게 되죠. 환지 방식 이렇게. 환지 방식. 종전 땅 대신에 새 땅으로 교환해 주는 방식입니다. 환지하겠다 이렇게 되죠. 교환해 주겠다는 거야. 환지하겠다. 새 땅으로 이렇게 환지하는 방식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땅값 싸니까, 이쪽 부분은 땅값 싸니까 그냥 여기까지 수용해버리고 나머지는 여기 비싸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버리라. 환지 방식.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혼합되는 것을 혼용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혼용 방식. 자, 사업 시행 방식입니다. 방식이 세 가지가 나와요. 따라서 합니다.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우리 사업 시행 방식 세 가지 뭐?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이렇게 돼. 이렇게 세 가지가. 잘 봐요. 이 수용 사용 방식은 이걸 싸그리 수용하려고 그래. 시행자가 저걸 다 수용해야 돼요. 저 시행자가 저걸 수용해야 돼요. 시행자가 이 시행자가 전부 다 수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문제점에 봉착해? 어떤 문제가 난 문제일까? 이게 다 수용하려고 해요. 시행자가. 그렇지, 돈이지. 돈이야, 돈. 그래서 토지보상가가 전체 도시개발 사업 비용의 80% 이상이 풀려버립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풀려요. 자, 제일 문제 되는 게 시행자가 돈이요, 돈. 돈 문제야. 그래서 요 시행자가 어떻게 돈 문제를 해결할 거냐 하는 거야. 돈이 없어서. 그래서 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행자를 도와주러 오는 자가 있어요. 이렇게 구름 타고 와서 구름 타고 와서 구름을 이렇게 타고 와. 이렇게 타고 와서 이게 이제 뭐냐면 여의봉이야. 돈 나와라 뚝딱 하면 돈이 나와. 비비디바비두 비비디바비두 해가지고
덧나가로 듣다 가면 이자 이름이 누구냐면 토선입니다. 토선이. 일단 따르세요. 토선이. 따라서 합니다. 토지 상환채권. 선수금. 이주대책. 토선이. 토지상환채권. 선수금. 이주대책. 시행자를 도와주러 왔다. 누구 도와주러 왔다? 옳지. 잘 봐요. 그러면 이 행위 주체는 무조건 시행자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 토지상환채권 누가 발행해요? 옳지. 선수금 누가 땡겼어? 옳지. 이주대책. 여기에 생활의 근거를 다 수행해버리니까 나가시오 이렇게 된 거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자의 이주대책을 누가 수립해줘? 옳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걸 꼭 뭘로 바꾸냐면 지적권자로 바꾼다고. 지적권자가 토지 매수대금의 일부를 갖다가 지급하기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선수금을 땡겼을 수 있다.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여기에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자들에게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지정권자로 바꾸는 순간 틀려버려요. 전부 다 시행자입니다. 내용 이해가요? 네. 잘 봐야 돼요. 이걸 싸그리 수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돈 문제예요. 그래서 이자가 바로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채권 발행하고 선수금 땡겼습니다. 내용 이해가죠? 자, 그러면 토선이라는 말은 무슨 무슨 방식에서만 나오는 용어다? 수용 사용 방식이 나오는 용어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시행자는 토지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OX. 옳지. X지? 여기에서 나와야지. 여기에서 토선이가 나와버리는 순간 틀려. 그리고 나머지는 무조건 환지 방식상 이런 내용에 해당이 돼. 내용 아시겠어요? 나머지 사유는 무조건 환지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잘 봐요. 봐봐.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처음 공부하니까 초등학교 수준으로 다 낮춰야 돼. 수준을. 뭔가 나는 알고 있으니까 그걸 대답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로 만들어낼 때는 싸그리 다 수용을 갖다가 해버려서 이렇게만 만들어내면 되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거 봐요. 환지 방식인 경우에는 종전 땅 대신에 새 땅으로 이렇게 교부받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관공서 부지 빼주고 공원 부지 빼주고 도로 부지 이거 빼주고 나머지 거 가지고 논아가져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계획 이시 이런 걸 갖다가 환지를 해야 돼. 계획 없이 막 그냥 막 줘야 돼. 계획 이시 줘야지. 아무래도 산등성에 있는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이 종점 그 버스 정거장에 정류장에 가지고 있던 이 토지 소유자보다는 조금 더 아무튼 안 좋은 땅으로 받아야 될 거야. 그리고 버스 종점에서 그래도 조금 교통이 편리한 곳은 편리한 곳에 조금 받아야 될 거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상업지역 땅이다 하면 상업지역 땅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획 이시줘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갈 때는 말이죠, 수용 사용 방식은 별다른 계획이 안 나와. 싸그리 수용해서 이렇게만 만들어내면 되는 거거든. 근데 환지 방식은 종전 땅 대신에 새 땅 주는 방식이니까 반드시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계획을 종전 땅 대신에 새 땅 주는 계획이다 해서 환지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 이해 가요? 따라서 환지 방식은 환지 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시 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 하면 틀리는 거지. 환지 방식은 계획 하나가 더 나오는 거예요. 내용 이해 가요? 이 실시 계획은 뭐냐면 이걸 이렇게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내려면 무슨 방식으로 갈 거냐? 환지 방식으로 가는데, 환지 방식은 종전 땅 대신에 땅 주는 계획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게 환지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더 들어가. 환지 방식은. 내용 이해 가요? 자, 종전 땅 대신에 새 땅 주는 계획을 네 글자로 무슨 계획이라고 한다? 환지 계획이라고 한다. 이 계획에 의해서 종전 땅 대신에 새 땅을 주는 처분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환지 처분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봐요. 우리가 아파트 하나 분양받아 가지고 입주할 때까지만 해더라도 2년 6개월에서 한 3년 6개월 요 사이 이정 2, 3년이 걸려. 2, 3년이. 근데 신도시 하나가 탄생이 되어지는데 십수년이 걸릴 수가 있는 거거든. 십수년이 걸릴 동안 사용수익을 못하게 만들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다 팔고 나가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사용 수익을 계속 연이어주기 위해서 여기에 환지 예정지라는 걸 지정합니다. 아, 이런 용어가 나왔다는 것만 이해해요. 환지 예정지라는 걸 지정한다. 이렇게. 이런 용어들이 다 어디에 나온다? 환지 방식에서 나오는 용어다라는 거.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까지가 이 책에도 그림이 여기다가 막 붙일 겁니다. A4 용지 한 면에 딱 들어가야 돼. 이 책에도 그림이 언제까지 완성이 돼야 된다? 옳지. 책에도 그림이 6월 말까지입니다. 6월 말이니까 많이 남았죠? 금방 반팔 입어요. 진짜요?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거야. 금방 반팔이요. 그래, 에어컨 가지고 막 이제 그때 되면 싸워. 아, 추워 죽겠네. 그러니까. 아이, 더워 죽겠네. 틀으라니까. 싸워. 싸우지 마세요. 이게 이제 실무 어차피 안 하실 분들은 나는 이거 뭐 공부 안 하고 말겠다. 이거 자격증만 따놓고 말겠다. 하려면 내가 한 80 먹어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싸워도 괜찮지만 나 내년부터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면 전부 다 공동중개예요. 80~90%가. 그러면 싸웠으면 아, 저 사람 성격이 아주 나쁜 사람이니까 물건 주지 마. 이런다고. 왕따 시키면 안 돼. 이건.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 그때 느낀다고.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 진짜. 잘해야 돼. 잘하시는 분들 실제적으로 뭐 저하고 같이 한 6년 전에 의정부에서 같이 강의를 들으시던 분인데 그분은 현재 지금 구리에 삽니다. 구리는 조그만 해요. 시가지가 한 1,000만 원 이상 땡겨요. 실제적으로.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무가지 신문 같은 거 갖다 놓고 보면 내가 여기에다가 전화하고 싶다. 물건을 갖다가 여기다 내놓고 싶다. 또는 찾고 싶다 했을 때 그게 눈에 확 띈다고. 전면 광고로 때려버립니다. 그분은. 돈도 많이 써요. 베풀기도 많이 하고 확실히 달라. 아야 그렇게 베푸니까 그게 또 돈도 벌겠지. 진짜 괜찮은 직업이에요. 뭐 선진국에서도 공인중개사 괜찮은 직업입니다. 다 알아주는 직업이에요. 옛날 복덕방 생각하면 안 돼요. 전문가가 되다 보니까 공부를 어설피 하면 안 된다. 확실하게 해서 나가자. 전문가로서. 그렇게 내년부터 하실 분들은 좀 더 좀 희생을 해야 됩니다. 잘하고 커피 한 잔 더 대접하고 그러세요. 주위 분들한테. 자, 여기 이 내용이 6월 말까지 완성이 돼야 돼요. 여기에 막 덧붙여야 돼. A4 용지 하나로 딱 줄입니다. 조그만하게 자잘하게 글씨 써가지고 첫 글자만 딴다는 거나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책을 봐요. 책. 지금부터 이제 정상적인 진도 나가요. 그림을 한번 책에도 그림을 이렇게 그렸고 이 안에 다 포함된다. 자, 개발교육 수립에서 보면 01번 개발교육 수립권자의 수립식이 나오죠. 자, 지정권자는 동그라미 한번 딱 치고 379쪽입니다. 379쪽. 입문서 할 때는 페이지 찾는 연습이나 해. 뭐 사치스럽게 뭐 공부야 공부는. 지정권자는 찾았어요? 예. 자,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려면 밑줄 그어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려면 그러면 도시개발 구역 지정 전이요. 지정해놓고요. 지정 전을 뜻하는 말이죠.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 구역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자,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밑줄 그어요. 이걸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개발 계획. 이렇게 됩니다. 개발 계획. 가로 열고 개발 계획이라고 돼 있죠. 개발 계획에 네모였고요. 자, 잠깐만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야. 개발 계획에서 이렇게 찢어졌을 때 한 글자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네모 엮으세요 하면 이런 식으로 엮어요. 이렇게. 예? 반절씩에 이렇게 엮어야지. 여기도 네모 이렇게 엮지 말라고. 동그라미 치세요 하면은 떨어졌을 때야 이렇게 반원씩 동그라미 치세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래야 한눈으로 보인다고 이게. 자, 수립하여야 한다. 밑줄 그어요. 그러면 개발계획 수립권자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주어가 누구야? 주어가.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러면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하자 이 말이야. 지정하기 전에 이걸 수립하자 그랬으니까. 그죠? 자, 요 뜻이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380쪽 가요. 380쪽 가면 자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이라는 표현 나오죠. 지정권자 나와요. 자 1번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 지정 이렇게 나오죠. 네, 원칙적인 지정권자입니다. 잘 봐요. 자 시도의사 대도시장입니다. 원칙적인 지정권자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원칙적으로 누구예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이것도 다음에 할 거니까 들어보기만 하세요. 뭐 쓸 필요는 없어요. 시도의사가 누구냐? 서울특별시장, 6개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충남도지사를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대도시장이 천안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아산시장 해당 사항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잘 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물백 1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기억번호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밑줄 한번 딱 그어놓죠. 이걸 딱 줄여서 뭐라 그래요? 시도지사, 시도지사 네모 딱 엮어놓고 자 앞으로는 여기에 이제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니은번 봐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뭐 세종시가 아직 50만이 안 됐으니까 뭐 빠진 것도 뭐 맞는 말입니다. 또 들어가도 광역자치단체 법적 지위를 가지고 나오니까 또 맞는 말이고 자 서울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장 천안시장을 얘기하죠. 내용 돼요? 가로 열고 대도시장 네모 딱 엮어요. 자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기억니은을 딱 묶어놓고 이걸 뭐라고 한다? 한 단어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원칙적인 지정권자 누구예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원칙적인 지정권자 누구?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이렇게 됩니다. 잘 보세요. 잘 봐요 이게. 자 면적이 이렇게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면적이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지정하는 거예요. 면적이 꼭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도시개발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아주 넓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틀린다고.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시도의사 대도시장인가요? 결론적으로 요게 국관 삼시천에 뭐가 없냐면 아주 넓다 이런 말이 없어. 자 여기에서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고. 잠깐만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야. 시도 대도시 행정구에 걸치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예요. 관공서 하나가 도청사 하나가 어느 쪽에 오느냐에 따라서 뭐 그 지역 경제가 휘청거려 버리고 그러니까 그죠? 살아나고 있기도 하고 굉장히 이게 시도 대도시 행정구에 걸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는 일단 원칙은 이렇게 됩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이자가 지정권자가 돼요. 협의하여 네가 지정권자를 해라 내가 지정권자 하겠다 해서 정합니다. 이제 그 바로 밑에 나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나오거든. 자 그런데 꼭 시험 문제가 시도 대도시의 행정구에 걸친 경우에는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된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틀린다고 이게. 원칙 시도 대도시 행정구에 걸쳤다 하면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합니다. 지정권자가 돼요. 협의하여 지정권자를 정한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 근데 협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협의가 안 될 때는 이자가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협의가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자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체킹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동그라미 2번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도입니다. 시도의 밑줄 가로 열고 시도 나오죠. 자 또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천안시죠. 대도시 밑줄고요. 대도시 행정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밑줄 그어서 놓습니다. 관계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협의하여 이렇게 나오죠. 협의하여 동그라미 딱 치고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지정할 자를 정한다. 밑줄 그어놓고 정한다 동그라미 쳐요.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잠깐만요. 여기 한번 봐요. 자 이 구역이 만약에 시도 대도시 행정구에 걸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뭐 서울특별시와 무슨 놈의 뭐 광역시 인천광역시 이렇게 걸치면 어떡할 거냐 또는 서울특별시와 이렇게 경기도에 걸치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예요. 또는 도와 도에 걸치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죠. 또는 시와 뭐 대도시에 걸치면 어떡할 거냐 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시도 대도시 행정구에 걸치면 어떻게 한다? 협의하여 구역 지정할 자를 정한다 이렇게 나오죠. 결론적으로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네가 해라 해서 지정할자를 정하자. 협의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다시 한번 갑니다. 시도 대도시 행정구에 걸치면 지정권자 누구예요?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협의하여 지정할자를 정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협의하여 정한다. 내용 이해 가요? 꼭 시험 문제가 시도 대도시 행정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러면 틀리는 말이야. 자, 그러면 아무리 면적이 넓다 하더라도 걸쳤다 하더라도 원칙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지정권자가 되는데 어느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는가, 이거 유효지시해야 됩니다. 첫 글자 딸 겁니다. 이거 국간 30전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유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봐요. 자,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 밑줄 실시,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국가가 실시합니다. 국가가 실시해요. 대표적인 게 판교 신도시죠. 유래 신도시, 동탄 2기 신도시 전부 다 누가 지정했다? 국가가 했다. 국가가 한 겁니다. 자, 국가가 지정했다. 국가가 실시한다. 도시개발 사업 한대요. 누가 지정권자가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예? 예. 자, 2번 들어갑니다. 2번. 국관에서 관입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죠. 행정기관장에 있어서 요청입니다. 요청에 동그라미 쳐요. 쭉 밑줄 그어놓고 요청에 동그라미 쳤어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요청이요? 제안이요? 요청. 잘 봐요. 잘. 여기 한번 봐요. 이걸 시험 문제 어떻게 바꿨냐면 잘 보세요. 온과 X가 봐요. 관계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O의 X요. X지.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니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야, 정부. 내용 이해 가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는 말 알아? 시도지사하고 틀리는 점? 우리 정부 하면은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있지.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이런 거 중앙정부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부 장관이요. 환경부 장관이지. 환경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해당이 돼야 안 돼? 되지. 이런 자들이요. 환경부 장관이 요청에 의해서 김포 한강신도시를 생태 환경도시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요청하면 환경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OX. 오, 맞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맞다. 내용 이해 가요? 자,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 교육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교육부 장관이 대덕 연구단지를 우리 교육연구도시로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지정을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OX. 오, 맞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용 이해 가요?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이 여기에 산업단지를 한번 조성해보자 해가지고 천안에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했어. 한번 예를 들어서 산업도시로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자, 그렇게 되어지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요청이 있게 되어지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OX. 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이걸 시도의사로 바꾸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3번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 출연기관의 장 밑줄 그어야죠.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 출연기관의 장 밑줄 그었어요. 30만 제곱미터 동그라미 한번 딱 치고 30만 제곱미터. 왜 30만 제곱미터냐 하는 건 나중에 기본사무에서 이해하자고요. 왜 하필이면 30만이냐 하는 거야. 궁금하죠? 그냥 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나중에 설명 다 할 겁니다. 기본서에서 설명할 거예요. 자,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 이렇게 나오죠. 일단 제한에 동그라미 치는데 거기에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 밑줄 그어놓고 이게 정부기관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로 열고 정부기관장 이렇게 써놔요. 지방자치단체 기관장이 아니에요. 각종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장에서 정부기관장입니다. 제한하는 경우죠. 제한이에요, 요청이요? 제한이죠. 자, 여기 한번 봐요. 자,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이상. 예, 제가 어떻게 잡아갈 거냐면 기관장이라고 잡아갈 거예요. 공공기관장, 정부 출연기관장. 기관장에 있어서의 제한이다.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제한입니다. 물론 이때는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된다.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인데요. 자,
자, 잠깐만요. 여기 봐요. 우리 공공기관 하면이 정부에 있어서 국가, 정부의 공공기관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관이 있어. 대표적인 거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거. 우리 국가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정부의 공공기관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여기에 충남개발공사라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 천안시 도시개발공사 들어봤어요? SH공사는 들어봤어요? SH공사는 들어봤어? SH공사, 충남개발공사. 경기도에 가면 경기도시공사, 인천에 가면 인천도시공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강원도에 가면 알펜시아 사업, 지금 평창 알펜시아 사업 하고 있죠. 강원개발공사입니다. 잘 봐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여기에 해당이 돼요. 공공기관, 정부의 공공기관이에요. 국가에. 그러나 SH공사, 서울하우징에서 서울특별시의 공공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충남개발공사, 충청남도의 공공기관이에요. 경기도시가 경기도의 도시 공공기관입니다. 다 이렇게 돼요. 아시겠어요? 구분할 수 있겠어요? 다 공공기관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공공기관은 전부 다 정부의 공공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의 공공기관장의 제한이 있을 때 정부에서 지정하는 거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누구한테 제한하겠어? 충남개발공사의 장은 누구한테 제한하겠어? 도지사한테 제한하겠지. 여기서 SH공사는 서울특별시장한테 제한할 거고. 내용 이해 가요? 그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여기에서 제한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정부기관장의 제한입니다. 전부 다. 이걸 지방공사라고 해요. 이런 걸 지방공사라고 그럽니다. 이런 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라고 얘기해. 꼭 시험 문제가 어떻게 바꾸냐면 작년에도 꼭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지방공사장으로 바꾼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정부기관장이라니까. 정부. 그러면 이제 정부 공공기관장이 뭐냐? 기본세 자세히 할 거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수자공사, 한국노총공사, 한국철도공사 막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일단 뭐 요 정도만 하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네 번째 시도의사 대도시장에 밑줄거요.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국간 30촌에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에 협의가 성립이 안 된다. 협의가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되어지고. 자, 그 다음에 천재지변 등이 있죠. 천재지변이다.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자, 저 따라서 합니다. 천재지변 밑줄 그어놓고 천자 동그라미 쳐야 돼요. 자, 저 따라서 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되는 사유 5가지. 국관 30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되는 사유 5가지. 국관 30천. 따라서요. 국가가 실시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요청.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요청. 30만 제곱미터 이상. 정부기관장의 제한. 30만 제곱미터 이상. 정부기관장, 공공기관장, 정부출연기관장, 정부기관장의 제한. 국관 30천.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협의가 안 된다. 국관 30천. 천재지변.
1개월 전에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거 한번 봅시다.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거 이번에 한 달 반, 한 달 보름 됐죠? 전에 출제됐던 거 2번 문제 갑니다. 2번 문제 우선. 오늘 나간 프린트 2번. 자,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이번에 출제된 겁니다. 1번 국가 밑줄 긋고 실시 밑줄 그어요. 국관 삼시천, 국에 해당이 되죠. 맞죠? 자, 2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밑줄 그어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밑줄 그어놓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써야 돼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죠? 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1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요청 동그라미 쳐요. 잠깐만요. 여기 보세요. 여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이 말이 들어가면 맞습니다. 면적 상관 있다 없다? 없다. 면적 있는 거 국관 30천에서 30만만 면적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만. 면적 상관없어요. 면적에 구애받지 않는다.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입니다. 자, 3번 갑니다. 지방공사의 장이 30만, 지방공사의 장 해당 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지방공사의 장 아니고 정부 공공기관의 장이죠? 자, 이게 3번이 정답이네요.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틀렸고 3번입니다. 4번 보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밑줄 그어요.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니까 정부기관장입니다. 정부기관장이라고 써야죠. 30만 제곱미터 규모의 국가기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죠. 맞죠? 국관 30천에서. 자, 5번을 보면 천재지변을 밑줄 그어놓고 천에 동그라미 쳐요. 국관 30천 맞죠? 거기에 4번에도 30만 동그라미 쳐야 되겠습니다. 국관 30천입니다. 따라 정답은 3번이 되어집니다. 자, 다시 머리채에서 우리 책을 봐요. 우리 책이 어디 보냐면 382쪽을 봅니다. 382쪽을 봐요. 382쪽 봤어요? 382쪽을 보면 거기에 지정효과라는 말이 나오죠. 나와요? 자, 양가로 1번에 용도지역 등의 지정 의제 나오죠. 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밑줄 한번 딱 그어 놓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밑줄 한번 딱 그어요.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개입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네모 딱 엮고 네모 치고, 자,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네모 딱 엮고 이것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밑줄 그어요.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거기까지만 갑니다. 거기까지만. 자, 여기 봐야 돼요. 여기. 자, 여기 봐야 돼요. 이게 지금 논밭 있고 막 이런 산 있고 하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여기에 여기에 지금 우리 판교를 조금 떠올려야 되겠네요. 자, 계획관리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사업하자, 도시개발 사업하자 해서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해요. 그래놓고 고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지정고시했다 이렇게 되어지면 바로 지정고시하는 순간, 이게 8월 6일 날 지정고시했다면 바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하는 순간 이 지역은 도시지역과 그 다음에 뭘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자,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겠다.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겠다. 자, 2005년 예를 들어서 2005년 8월 6일입니다. 판교를 갖다가 신시까지 조성하겠다 해서 8월 6일 날 딱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했어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지역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뭐한 걸로 보겠다?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겠다.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이 지역 판교를 갖다가 계획관리지역을 신시까지 조성하겠다 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딱 지정고시했어요. 바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하는 순간 뭘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자, 잠깐만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하는 데까지 합시다. 다 배웠으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안 배운 거 질문하면 안 되지 지금. 자, 봐요. 요 계획관리 지역을 이렇게 계획관리 지역이 있는데 이 계획관리 지역을 말이죠. 이렇게 도시지역으로 바꾸려고 그래. 이렇게 바꿔서 지정하려고 그래요. 또는 요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려고 그래. 원래 어떻게 하는 거래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응? 다 배웠어? 요 지역을 도시적으로 지정하려고 그래.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이렇게 지정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원래?
어? 에? 응? 우리 다 배운 거요. 어떻게 하는 거래야? 그러니까 결정고시 해야지. 어떻게 결정고시 할까? 응?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무슨 계획으로 해? 어떻게 분위기가 그런 걸 뭐 물어보냐? 어서 네가 대답하고 네가 해야지. 그냥 귀찮아 죽겠구만.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봐봐.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 있잖아. 도시군 관리 계획을 보면 이 첫 번째가 용도 지역을 지정하자.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지정하자. 또는 변경해서 지정해버리자. 두 번째 용도구역, 요걸 갖다가 지정하자. 또는 변경해서 지정하자. 이런 내용들이.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가 나오냐면 지구 단위가 나오는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먼저요, 계획이 먼저요, 구역이 먼저지. 요런 건 대답을 잘해. 우리는 써먹을 줄 몰라. 여섯 번째까지 이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입안을 해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고시하는 절차로 가는 거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용도 지역이 어떻게 지정되어지는 거야. 봐, 요 지역에 이 도시적으로 지정하려고 그래.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입안해서 결정고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거야. 이거 다섯 번째, 이걸 지정하려면 입안해서 결정고시 가는 거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조사를 거치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그러나 구역 지정하는 순간 이거와 이걸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는 얘기는 도시군 관리 결정조사를 저걸 거친 걸로 보겠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따라서 시험 문제에 계획관리지역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틀려버린다고. 저걸 거치지 않고 거친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해 가요? 어떻게 분위기가 그래서 어쩌다는 얘기냐 이러면, 그래서 어찌기는 뭐가 어쩌. 이게 원래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니까 이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 기본서 들어가면 아주 복잡하게 해요. 이게 절차가. 뭐 기초조사도 하고 의견도 듣고 난리라고. 이거 협의도 거치고 심의도 거치자 이런 내용이야.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려. 저거 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조사를 거치는데 요걸 갖다가 이걸로 도시적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데 한 2년 걸렸다고 해봐. 다 이 토의적성 평가도 다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언제 하냐고, 언제 이렇게 만들어내냐고. 그러니까 이걸 거친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걸 의제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나중에 이제 그런 걸 의제효 해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요. 자,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고시 했어요. 2005년 8월 6일에 도시개발 구역으로 이 계획관리 지역을 갖다가 지정을 했어요. 지정하는 순간 이 지역은 뭘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내용 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 보지 말고, 자, 384쪽 갑니다. 384. 자, 384쪽 봤어요? 자, 거기 보면 시행자라는 표현 나오죠? 제1절 시행자 지정이라는 표현 나오고 있어요. 나와요?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이를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누가 지정한다?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자, 지정권자가 지정합니다. 잠깐만요. 거기에 이제 도표, 공공시행자 막 이렇게 나오죠. 민간시행자. 거기에 보면, 잠깐만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이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다 해서 제가 지정권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국기지 소조 이면법 중에서 시행자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은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네가 해라 해서 지정을 해. 그러면 지정하려면은 가만히 있는데 지정해? 아니면 손을 들었을 때 지정하겠어? 손을 들었을 때 지정한다고. 이걸 바로 지정신청서를 제출해 줘야 돼. 그러면 지정신청서를 제출 안 하면 어떡할 거냐, 이런 게 시험 문제로 나온다고. 이제 언제 제출하냐 그런 얘기를 이제 기본서 하면서 다 할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시행자 중에서 내가 하겠습니다 해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돼. 지정해 줍사 하고. 그러면 네가 지정해라 해서 또 지정서를 갖다가 지정해 준다고.
그렇게 해주면 그자가 이제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자세하게 알 거 없고 봐. 구역을 지정한다 해서 지정권자. 이렇게 많은 시행자 중에서 네가 해라 해서 지정한다 해서 지정권자예요. 내용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시행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합니다. 자, 공공사업시행자 한번 봅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나오죠? 그래요. 자, 여기다 한번 간단하게 써보기만 할 거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나와요. 이건 이제 행정청인 공공시행자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이렇게 나오죠? 2번과 3번 묶어요. 2번과 3번 묶어서 그냥 기관이라고 써놓습니다. 기관입니다. 기관으로 끝나죠? 기관 이거예요. 지금 시국기지에서 이렇게 기관이 바로 이제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하고 정부 출연기관이라는 말이 나와요. 정부 출연기관 여기 보세요. 자, 이거 봐요. 이거 다 자세히 할 거야. 공공기관이 뭐고 정부 출연기관이 뭔지 기본서에서 하자고요. 예. 이거 아무튼 여기서는 뭐를 알면 되냐면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이 모두 이게 정부기관이다라는 걸 잡아야 돼요. 정부기관이다. 내용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이거예요. 바로 밑에 4번 봐요. 지방공사라고 나오죠? 지방공사 이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입니다. 아무 얘기 없이 공공기관 이렇게 딱 뜨면 그건 정부의 공공기관을 얘기한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얘기한다. 정부의 공공기관을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끼리 약속을 해야 됩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민간 들어가겠습니다. 민간 시행자. 자, 동그라미 5번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나오죠? 토지소유자 밑줄 긋습니다. 자, 6번을 보면 조합 나와요. 조합에 밑줄 그어요. 자, 동그라미 5번과 동그라미 6번을 묶어 놓습니다. 동그라미 5번과 동그라미 6번을 묶어 놔요. 자, 이 자들이 전부 다 같은 자들이요. 자,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유자입니다. 토지소유자가 구역이 지정되면 조합을 결성해요. 그래서 이제 조합원이 되는 거죠. 토지소유자와 조합 같은 자들이다. 본질이 어떤 자들이다? 같은 자들이다. 포장만 달리했을 뿐이지. 같은 자다. 이렇게 한번 잡아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7번.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유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자, 이전하는 법인만 밑줄 그어요.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전하는 법인만 밑줄 그었어요. 잠깐. 요건 지금 제가 이렇게 쓸 거야. 소조 이면법에서 이전 법인 이렇게 쓸 겁니다. 이전 법인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전 법인이다. 이렇게 들어갈 거야. 자, 이전 법인 간단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어디 지금 들어가 있냐면 거제도로 가 있어요. 거제도. 그런 자들한테 과밀억제권역의 수도권 유각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한테는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혜택을 주겠다는 뜻인데요. 이 거제도에 가면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이 오비리 도시개발에서 오비리라는 곳에 도시개발 사업을 합니다. 그 도시개발 사업을 누가 하냐면 그 시행자가 삼성중공업입니다. 거제 시청이 그쪽으로 올라오도록 돼 있는데 시청 하나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그 지역에 시청이 있었던 자리 지역 경제가 휘청거린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아주 이해 다툼 때문에 그게 지금 올라오지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 신시까지 조성된 곳은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바다를 메꿔 가지고 오비리 도시개발 사업을 삼성중공업이 합니다. 그렇다는 것만 이해하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보면은 동그라미 8번을 보니까 주택법엔 등록사업자라는 표현 나오죠. 등록사업자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등록사업자다 하면은 우리가 이제 주택법을 가야 돼요. 그래야 이해합니다. 우리 아파트 건설하는 자다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현대건설 뭐 여기에 무슨 LG 자이아파트다 또는 삼성 레미안이다 뭐 이런 자들을 말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을 보면은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자, 면허 받는 밑줄 그어놓고 제일 끝에 자에 동그라미 쳐요. 면허 받은 자다 이렇게 잡아갈 겁니다. 자, 이 이면법에서 이 면자 이거예요. 면허 받은 자다. 면허 받은 자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받은 자다.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에서 면허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자들은 주로 보면은 교량을 설치한다, 도를 낸다 하는 자들이에요. 주로 토건의사들입니다. 무슨 남강토건, 삼부토건 이런 말 들어봤어요? 예, 그런 토건의사들이에요.
그 자들도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시행자의 자격 요구를 갖췄다라고 보는 것이고. 자, 9의 2를 보면은 말이죠. 도시개발 부동산 개발업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 개발업자라는 표현 나오죠. 부동산 개발업자의 밑줄 한번 그어 놓습니다. 자, 9번 부동산 개발업자 밑줄 한번 그어 넣었어요. 부동산 개발업자다. 개발업자. 여기 이제 대표적인 뭐 리츠이사들도 여기에 다 해당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수목통을 해서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행자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들한테 이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번을 보면은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의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밑줄 그어놓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밑줄 그어요. 자, 이걸 한 단어로 줄여서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다. 이렇게 되어지면 뭐 위탁관리한다. 어느 일부분 재무 쪽은 재무 쪽, 회계 재무 회계 쪽은 뭐 다른데 위탁관리하겠다. 그런 투자회사라는 거. 그러나 이제 자기관리다 하면 뭐든 좀 규모가 큰 이런 투자회사를 이야기하겠죠.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투자회사니까 위탁관리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자, 이게 부동산 개발업자, 부동산 투자회사 뭐 이런 자들도 이제 시행자로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제일 끝에 공동투자법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주죠. 나와요. 자, 이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공동투자법인은 어떤 내용에 해당이 되어지냐면 잠깐만요. 잠깐만요. 요 법인인데 이 법인을 갖다가 이렇게 공동출자법인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는 건데, 공동출자법인에서 출자법인이다 이렇게 한번 보는 건데, 이게 잘 봐요. 우리 토지수의자하고 삼성중공업하고 같이 하면 어디까지나 민간끼리 하는 거니까 민간시행자로 보는 거예요, 공동투자법인을. 또는 여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충남개발공사가 같이 한다 이렇게 되지만 공공시행자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삼성중공업이 할 때는 어떻게 보는 거냐 하는 거예요. 이걸 공공으로 볼 거냐 민간으로 볼 거냐 하는 건 지분의 출자액 50%가 어디에서 넘어지느냐에 따라서 공공으로 볼 수도 있고 민간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걸 이해를 좀 해놓으면 됩니다. 자, 잠깐 이걸 제가 지금 한번 읽어봤는데 시행자를 뭐 제가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유효스 뭐하게.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도시공개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시행자가 각각 구분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업을 시행하는가? 이게 머릿속에 스크린이 돼야 되니까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저 따라서만 합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입니다. 시국기지 이렇게 갈 거예요. 일단 따르세요. 시국기지, 공공시행자, 소조 이면법, 민간시행자. 시국기지, 소조 이면법. 옳지.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이제 시행자가 나와서 요걸 요렇게 만들겠습니다는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하는데, 그 계획을 뭐라 그런다? 실시 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실시 계획에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 위에 도시개발 조합이라는 표현 나와요. 조합이라는 표현 나오죠. 조합이라는 거 요 내용만 조금만 설명을 하고 조금 쉬었다가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여기 봐요, 여기. 자, 우리가 자세하게는 이제 기본서 하면서 할 거예요. 조금만 봐요. 우리가 권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권리 능력의 주체가 되어진다 하는 거. 권리 능력에 있어서의 주체. 요게 바로 이제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권리 의무의 주체를 얘기하는 거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 이 여자의 주체가 있다. 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누가 권리가 있고 누가 의무가 있는 거예요? 누가 권리가 있고 누가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잖아. 우리 사람이잖아.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 사람이지? 사람 이외에는 누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있는데, 야, 내가 너 사료를 한 달에 뭐 얼마씩 내가
너 아플 때 내가 동물병원 데려가서 낫게 만들었고, 내가 너 사료를 얼마만큼 해주는데 너는 뭐 내 이렇게 잘해주는데 너는 나한테 해주는 게 뭐 있어? 너 뭐 좀 애교를 부려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돼요. 행복을 주든지 말든지. 사람 말이니 권리 의무 주체가 돼요. 자,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 있는 우리 여기 오신 분들하고 강의를 듣기 위해서 오신 분들하고 저 관계도 권리 의무 관계로 기울되어 있어요. 그죠? 너 돈 냈으니까 너는 가르쳐 줘야 되고 나는 마땅히 그걸 갖다가 강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올 때 이게 자동차를 갖다가 버스를 타고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 냈으니까 운전수 아저씨 나 좀 태워다 주세요. 당연히 타고 갈 권리가 있는 거고 그분은 우리를 모셔다 줄 이런 의무가 있다.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어진다는 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지?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은 두 가지가 있다. 우리 같은 사람을 뭐라 그래? 우리 같이 태어나는 사람을 자연이라 그래. 자연인. 사람은 두 가지 종류예요. 자연인하고 뭐가 있어요? 법인이 있는 거예요. 법인. 이렇게 자연인과 법인. 예? 자, 그러면 원래 사람이라는 건 자연인 이걸 사람이라고 하는데 법인도 봐봐. 이렇게 사람인자 쓰잖아. 법률의 힘에 의해서 일정한 단체에다가 사람으로 만들어내 버리는 거라고. 이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고 이건 자연적으로 다 태어나는 거지. 자연인 우리 사람은 자연적으로 태어난 사람이야. 원신을 뜻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우리 자연스럽게 태어났죠? 아닌가? 우리는 여기에 해당이 돼. 근데 이게 원래 자연인은 어떤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단체에다가 법률의 힘에 의해서 인격화시켜버린 거야. 사람으로 만들어낸 거라고. 이게 자연인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내는 거라고. 내용 이해가요? 자연인의 단점이 뭐야? 자연인의 단점이 뭐야? 우리 단점이 뭐야? 우리 생각 좀 해봐. 우리 최대 단점이 뭐겠어? 우리는 지금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 자들인데 최대 단점이 뭐야? 어? 뭐 한다? 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죽어버린다는 거. 시기가 있고 종기가 있다는 거야. 태어나면서부터 사망시까지만 권리 의무 주체가 되는 거지. 죽어버리면 내가 갑한테 1억을 빌려줬는데 1억이 죽어버렸어.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받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 어떻게 해요? 따라가면 되죠. 따라가면 죽으라는 얘기야?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이제.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법의 전문가로서 법을 전공한 자로서 나 하나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더 이상 묻지 말자. 그래서 돌아가신 거 아니야. 죽어버리면 끝나. 최대 단점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법률의 힘에 의해서 일정한 단체에다가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야. 봐봐. 우리 고속도로를 쭉 과속이 아니지. 정규 속도로 100km를 쭉 달리다가 이 고속도로 이게 노면 작업을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뭉덩이처럼 파놓고서 안전 조치를 안 한 상태에서 이걸 갖다가 인부들이 그냥 퇴근을 해버렸다고. 그 상태에서 시속 100km 이하로 달렸는데도 분명히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웅덩이에 걸려서 이게 전복이 돼서 차 사고가 났다고. 차가 한 수리비가 한 500만 원이 나왔어. 그러면 웅덩이를 보고서 이거 나 손해배상 500만 원을 해달라고 해야 돼.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돼.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그러면 한국도로공사는 권리 의무 주체가 되는 권리 능력이 있는 자야? 있는 자다 아니다?
그렇지. 그 자를 뭐라고 해요? 자연이라 그래? 법인이라 그래? 그렇단 말이에요. 법인이야. 내용 이해 가요? 여기에 무슨 놈의 남부대로에서 거기에 무슨 놈의 지하차도 이 건설하다가 거기에 안전조치 않은 상태에서 차들이 오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 이거 안전조치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이거 사고가 난 거 아니에요. 천안시를 대상으로 해서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이런 말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천안시는 사람이요? 왜 아니야. 사람이라니까. 사람이 아니면 이게 걸리는 적이 없다니까. 사람이야. 뭐야? 옳지. 법인이야. 공법인이라 그래. 그런 사람을. 내용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잘 봐요.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 조합이라는 일정한 단체 법률의 힘에 의해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뜻이야. 내용 이해 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합을 결성했다면 우리 하나하나는 조합원이 됩니다. 근데 이 어떤 권리 배분 자체가 잘못됐다 환지를 하면서 다른 사람은 뭐 땅은 내 땅보다도 더 안 좋은 땅인데 가격대가 많이 쳐지고 나는 조금밖에 안 쳐진 거야. 바로 이제 버스 정류장 역 근처에 있는 이런 상업적인 땅인데 그러면 내가 조합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조합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얘기는 조합은 사람이요? 사람이라니까. 그 사람을 뭐라 그런다? 그래서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이 말 이해 가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야. 그런 내용이요. 그런 내용을 그러면 이 일정한 단체에다가 법률의 힘에 의해서 사람으로 만드는 걸 법인이라 그러는데 이건 어떤 절차가 있을 거다. 절차가 없다. 그 절차를 공부하는 거야. 그 절차가 시험 문제 나와. 예? 예. 옛날에는 어떻게 만들어내기도 했어. 사람은 곰에다가 쑥하고 마늘 주워버리면 사람이 됐지?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여기는 4단계를 거친다고. 이 4단계가 시험 문제로 나와. 내용 아시겠어요? 그걸 이해하면 되는 거야. 4단계가. 그거 이제 기본서를 하면서 할 거예요, 제가. 그러면 여기서 조합이 법인으로 한다 하는 것은 조합을 사람으로 만들어냈어. 조합이 그러면 사람이야. 그러면 조합 스스로가 그 투명인간인데 조합 스스로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지? 그러면 조합을 갖다가 대표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대표 기구를 만들어내야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자가 조합장, 이사, 감사 이런 자들이야. 내용 이해가? 그러면 조합장 이사는 자기가 조합을 대표하니까 자기가 조합을 대표하니까 조합장 이사가 자기 개인으로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자기가 조합을 대표하면 된다 안 된다? 그렇지 안 되겠지. 뭐 쌍방대리 자기 계약 이런 게 이제 금지된다. 쌍방대리 배웠어요? 무건대리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시험 문제가 나와. 그러면 어떡할 거냐?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자 막 이런 말이 나온다고. 내용이 어떤 내용이 조금 이해 가려고 해요? 가는 척이라도 해봐. 자, 조금만 체킹하고 좀 쉽시다. 도시개발 조합 한번 봐요. 자, 385쪽. 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 설립 인가입니다.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에요. 토지 소유자 7명 이상. 네모 딱 엮어요. 토지 소유자요, 토지 등 소유자야. 토지 소유자죠. 이게 지금 저쪽 정비사업, 다음 주에 할 정비사업에 가면 토지 등 소유자 5인 이상, 5명 이상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또 여기는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에요. 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관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밑줄 그어요? 인가를 받아야 한다. 밑줄 그었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놓아두고, 자, 03번에 조합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조합원 나와요? 자,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를 한다. 밑줄 한번 걸었습니다.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를 한다. 밑줄 그어놓고 토지 소유자 네모 딱 엮어요.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온과 X인가 봐요. 나 앞뒤가 꽉 막혀야 빨리 점수가 나온다 그랬어요. 다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 구역에 동의한 토지 소유자로 한다 그랬어요. 동의한 토지 소유자로 한다. OX. 그렇지. 틀렸지. 동의한이 들어가서 틀렸어. 그냥 토지 소유자로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아시겠어요? 나중에 하자고. 기본 3에서 왜 틀리는가. 자, 그 다음에 조합 법인격.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밑줄 그어놓고 법인의 동그라미.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조합을 뭘로 만들어내겠다? 사람으로 만들어내겠다 이 뜻이야. 그러면 조합이 권리 능력이 있네요. 권리 의무 주체가 됩니다. 조합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면 맞는 말이야. 내용 이해 가요? 예. 자, 그 다음에 2번.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자,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밑줄 성립 동그라미. 등기를 하면 설립한다와 성립한다가 크로스대표로 안 돼요. 등기를 하면 설립한다요, 성립한다요? 성립한다지? 예?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등기해야 비로소 숨을 팍 쉬는 사람이 된다 이 뜻이야. 봐, 이거야. 등기를 해야 권리 의무 주체가 된다 이 내용이야. 등기 안 하면 조합이 설립만 됐다 그래서 권리 의무 주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내용이야 이게. 숨을 팍 쉬는 시점이, 사람으로 숨을 팍 쉬는 시점이 조합이 어느 시점이요? 등기하는 시점이라고. 내용 이해 가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놓아두고 동그라미 3번 바로 밑에 갑니다. 조합에 관해서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해서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밑줄. 이걸 민법 중 조합을 준용한다 해버리면 틀려. 조합 준용한다 하면 틀립니다. 에? 잠깐요. 여기 한번 봐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봐요. 우리 법률행위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법률행위는 민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법률행위 공부하는 거예요. 법률행위. 우리는 행정적인 사는 짓거리 처음부터 끝까지 행정행위 공부해. 동지법까지. 그러니까 힘든 거야 이게. 이거 우리 법률행위 공부하니까 이건 쉽게 와 닿을 수가 있어요. 좀 용어 자체가 좀 어렵기는 한데 용어를 이해해 놓으면 이건 나를 갖다가 가부 유치에 의료 유치에 대입시켜 놓고 보면 굉장히 재밌다니까. 법률행위라는 건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하는 요소라는 법률 요건.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 요걸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 법률행위를 보면 의사표시가 하나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단독행위라고 그럽니다. 단독행위. 이 단독행위에는 뭐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동의라든지 처리라든지 상계, 뭐 추인한다, 뭐 이런 말이. 그 다음에 해제, 뭐 대리권 수여까지 전부 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대표적인 재단법인의 설립, 이런 경우에 상대방 없는 각종 권리 포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말이죠. 이렇게 쌍방 합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약. 이 계약을 보면은 매매다, 그 다음에 증여다, 그 다음에 교환한다, 그 다음에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 그 다음에 뭐 현상광고, 뭐 종신정기금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급이라든지 이런 모든 14가지 전형 계약 등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조합이 나옵니다. 따라서 민법상 조합이다 해버리면 큰일 난다니까 이거. 여기에 나오는 이 조합은, 여기 나온 법인으로 하는 이 도시개발사업의 조합과 정비사업의 조합은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뭐에 해당이 되냐면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 정비사업을 하겠다 해서 하나의 구심점을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의사표시가 가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합동행위라고 합니다. 합동행위가 바로 사단법인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죠. 이거란 말이야. 이 합동행위란 말이야.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도시개발 사업의 조합과 정비사업의 조합은 민법상 이 조합이 아니고, 민법상 조합은 뭐다? 계약을 뜻해. 계약. 이게 아니고 이거야. 자, 꼭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걸 갖다가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민법 중 계약을 준용한다, 아니 조합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자, 오늘 나간 프린트물 한번 봅시다. 오늘 나간 프린트물을 보면
올라간 프린트물에 보면 4번 문제 도시개발 사업의 조합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해서 자 1번 토지 소유자 7명이 정관 작성해서 인가받죠. 2번에 지정권자 인가받습니다. 3번은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토지 소유자로 한다. 동의한 토지 소유자로 한다면 틀립니다. 자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맞죠? 자 5번에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하면 틀려. 사단법인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시 385쪽을 보면 그 다음에 거기에 385쪽에 5번에 조합 위문의 직무 등 나오죠. 4번에 밑줄 그어요.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는 말 감사 동그라미 칩니다. 이건 시험 문제가 해마다 뜬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걸 이해시키는 것은 제가 기본서를 하면서 법인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놓아두고 387쪽 실시계획 좀 쉬었다가 마무리 짓겠습니다.